개고기를 먹는 그런 나라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요리대학교에서 한 여대생이 교수님께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교수실을 울렸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각국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25시간 전해드리는 감동 25시입니다. 바로 이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로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르꼬르동 블루라는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 약 20개 정도의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의 수많은 음식 중 한식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르코르동 블루라는 명문 요리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원래 저는 이탈리아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치즈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치즈 향을 맡고 있노라면 달콤하고 끈적한 냄새에 항상 기분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그중 저는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까르보나라는 계란의 담백한 맛과 파마산 치즈의 풍미가 어울려 베이컨이 든든함까지 채워주는 음식이죠. 크리미한 소스와 베이컨의 짭짤함이 어우러져 한 입 먹을 때마다 마치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탈리아 요리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고 해도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제 음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그저 미국인이 만든 이탈리아 음식이라는 이유로 깎아내렸죠. 이는 단순한 평가절하가 아니라 요리사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열리는 요리대회에서 누구보다 이탈리아 음식을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인이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항상 예선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요리에 대한 열정마저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중국 베이징에서 세 개 나라의 음식을 가지고 대결하는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력을 인정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학교 대표로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는 전 세계에서 모인 요리사들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요리를 통해 저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파스타를 요리할 때 쓰는 방식을 조금 응용해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심사위원 중 엄청 깐깐한 이탈리아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통적인 방법과 아주 조금만 다르게 해도 이탈리아 음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이탈리아 음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런 비상식적인 음식을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혹평했죠. 그 한 사람이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준 탓에 제가 만든 이탈리아 음식은 수상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왜 제 요리가 인정받지 못하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 말고는 적절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요리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저의 열정과 노력이 단지 제 국적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가 아무리 맛있어도 색안경을 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인은 미국 요리만 하라는 건가 싶어 억울했죠. 차라리 실력이 없어서 그랬다면 연습이라도 죽을 만큼 하면 될 텐데 국적은 바꿀 수도 없으니까요. 이탈리아 요리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을 지속할 힘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대로 요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주방에서 칼을 잡는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여간 억울함과 분노, 답답함과 좌절감은 제 삶을 짓눌렀고 미래를 어둡게만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생활 패턴이 무너져서 새벽에 잠들고 정오가 넘어서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요리에 흥미를 잃고 나니 학교 수업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아르티르 교수님께서 저를 학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아르티르 교수님께서는 우리 학교 르코르동 블루에서 존경받는 교수님 중 한 명이신데요. 전 세계 음식에 소양이 깊으신 분입니다. 보통 한두 나라 음식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많은데 아르티르 교수님은 동서양을 두루 걸쳐 알고 계시고 전통 음식뿐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의 음식을 조화롭게 융합한 퓨전 요리에도 조예가 깊으십니다. 저번 중국 베이징 요리대회에서 제가 이탈리아 파스타를 미국 방식으로 요리한 것도 다 그분의 영향이었죠.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흥미로워서 수업이 끝나고도 강의실에 남아 계속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전혀 귀찮은 내색 없이 항상 답해주시고 학구열이 깊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렇게나 열혈 학생인 제가 자꾸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로렌, 요즘 힘든 일이 있니? 저는 그간 쌓여왔던 서러움, 또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계속 지켜봐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와 참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주셨습니다. 울음이 진정되자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무래도 요리를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없어요. 로렌, 힘들다는 거 잘 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오늘 너를 부른 이유도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란다. 제안이요? 그래, 너는 지금까지 이탈리아 음식만 생각했었지. 하지만 요리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야. 네가 괜찮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를 교환학생으로 보낼까 하는데 그곳에 갔다 온 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1년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보는 건 어떤지 제안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K-팝이 전부였어요. 저의 친한 친구인 클로에가 한국의 유명한 K-팝 그룹인 블랙핑크의 팬이었거든요. 클로에와 함께 프랑스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에 처음으로 간 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처음에는 블랙핑크 멤버 제니, 리사, 로제, 지수 4명의 수려하고 출중한 외모에 놀랐습니다. 웬만한 백인 미녀 연예인과 비교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아름다운 외모에 감탄했죠. 예쁘긴 해도 실력은 그저 그렇겠지 하고 별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4명이 내뿜는 엄청난 파워와 무대 장악력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도 블랙핑크의 팬이 되어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코첼라에서 열린 콘서트도 다녀온 적이 있었지요. 블랙핑크의 인기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엄청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는 팝스타가 나올 수 있다니 대단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음식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난번 저를 좌절하게 했던 요리 대회 때 더 강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한 서양인들은 음식을 할 때 치즈나 올리브를 많이 쓰고 페퍼로치노와 파슬리 같은 향신료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중국의 향신료는 서양의 향신료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중국의 향신료에서 풍겨오는 시큼한 향과 매운 향은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고 대회 내내 오래 맡고 있으니 코가 마비될 뿐 아니라 머리까지 아파졌어요. 중국인들의 요리 방식과 위생 상태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손질하고 맛을 본다는 핑계로 요리하며 썼던 국자를 입에 갖다 댄 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또 쓰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서 그냥 가족을 위해 하는 거라면 모를까? 어떻게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불결하게 완성된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도 매우 낯설고 괴상했습니다. 돼지의 귀, 다리, 뇌 등 보통 요리로는 쓰지 않을 것 같은 낯선 부위나 애벌레가 요리할 때 사용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의 모습을 보면 먹어도 되는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아무렇게나 널브러뜨린 재료의 보관 상태를 보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맛은 얼마나 또 기름졌던지요. 기름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아서 식욕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한 입을 먹고 난 후 느끼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옆 나라인 한국도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르티르 교수님께서 저를 생각해서 직접 저만 따로 불러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워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잘못 봤겠지 하고 계속 검색하고 또 검색했죠. 그러나 여러 자료와 뉴스 기사에서 개고기 소비의 실체가 확인됐고 저는 충격과 경악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동물에 대한 동정심이 강한 편이었고 특히 미국인들이 집에서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개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식사로 즐기는 음식 역시 중국과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당장 내일 학교에 가서 교수님께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쳤어요. 그렇게 날이 밝았고 등교하자마자 교수님의 학과 사무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르티르 교수님, 저 로렌입니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로렌이구나. 들어오렴. 저는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제는 얼떨결에 한국에 가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한국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개고기를 즐겨 먹는데요. 저는 그 나라의 식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렌, 잠깐 다시 생각해보렴. 혹시 오직 개고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개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한국에서도 개를 반려동물로 데려와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 키우는 사람들이 많단다. 또 한국 음식은 너가 생각하는 중국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단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순 없지만 나는 너가 한국에 가서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구나. 교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나라니까 중국과 식생활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갔다 왔을 때 중국 음식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기름지고 짠맛이 강해서 먹기 힘들었고요. 또한 위생 문제 때문에 식사하기가 정말 불편했던걸요. 그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는지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조교님들이 저를 힐끗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로렌, 너가 보았던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란다.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속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특별한 나라야. 중국과 한국이 같다는 생각은 미국이 캐나다와 똑같다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면 너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해. 그리고 미안하지만 사실 이미 교환학생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단다.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를 믿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그렇게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중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숙소로 가는 길, 낯선 풍경과 언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과연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저는 처음에는 모든 것에 소외감을 느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학교는 숙명여대였는데요. 학교에 찾아가는데 지하철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아 여러 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숙소는 낯설었고 다른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학교 수업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더군요. 함께 강의를 들으며 절 지켜봤던 친구들은 교환학생인 제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영어로 이야기해 주는데 어쩜 그렇게 다들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하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수업 내용도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식사하며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등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며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독특한 맛과 건강함은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배가 고파 간단히 요기를 하기 위해 혼자서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어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입구에 걸린 메뉴판을 보며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떡볶이 한 접시를 내어주었습니다. 푸짐한 양은 물론이고 매콤한 소스에 버무려진 떡과 어묵 그리고 삶은 계란이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떡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혀끝을 자극하며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떡이 예상보다 훨씬 쫄깃했어요.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려다 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먹다가 목에 걸린 건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머리는 멈췄고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채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싶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한 한국 남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자마자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 등을 세차게 두드리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른 손님들이 몰려들어 옆에서 무슨 일이야, 어떻게를 연신 외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몇 번의 강한 타격 끝에 저는 겨우 목에 걸린 떡을 뱉어낼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는 물컵을 건네며 일단 천천히 물 좀 마셔요. 많이 놀라셨죠? 라고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 숨은 계속 진정되지 않았죠. 혼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 이제 안심해요. 그 남자는 제가 심호흡을 하며 진정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큰일이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이쪽은 제 아들인데 여기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저는 놀라며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도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민석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이 대학교 졸업을 앞뒀지만 군대를 갔다 오고 재수를 해서 저보다 나이는 3살 정도 많았어요. 공대생이라 공부도 그렇고 과외랑 배달 등 온갖 알바 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분식집을 도와주러 오는 것이었죠. 민석 씨는 섬세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객들이 필요한 게 뭔지 항상 면밀히 살펴보고 신경 써줬기 때문에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었던 듯 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종종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선뜻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빠 남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에 소극적이거든요. 만약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다면 아무도 제가 위험한 상태라는 걸 몰랐을 것이고 알았더라도 선뜻 나서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민석 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처한 위험을 인지하자마자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민석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군대에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실습으로 배우기 때문에 즉시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목숨을 구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사려깊고 강인한 민석 씨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분식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워낙 맛있기도 했지만 그건 핑계였고 사실 민석 씨를 보러 가기 위해서였어요. 민석 씨는 가게 일 때문에 바쁠 때도 개의치 않고 저를 항상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고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민석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민석 씨도 원래 요리의 뜻이 있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학비가 비싼 외국의 요리학교는 가지 못했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공대에 진학하기로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석 씨의 원래 꿈에 대해서 알게 되니 더욱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석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도 미국과 프랑스의 문화와 제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와의 관계가 무르익으며 제 마음속 한식에 대한 애정도 역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 씨와 아주머니 두 사람에게 배우면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데 혹시 제가 가게에서 조금 도와드리면서 요리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민석 씨와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게요. 그 후 저는 분식집에서 주인 아주머니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튀김,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제육볶음 등 다양한 한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죠. 주인 아주머니는 자신의 비법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고 민석 씨는 옆에서 친절하고 능숙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지함과 전문성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저는 더 많은 한식 레시피를 익혀가며 저만의 독특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랑 민석 씨는 제가 한식의 다른 나라의 방법을 조금씩 적용해 퓨전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도 전통성을 운운하며 이게 무슨 한식이냐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같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배우는 게 고맙고 기특하다며 제가 요리사로서 성공하면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질 수 있으니 한국에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냐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 요리를 드셔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을 주셨고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을 듣는 제가 괜히 부끄러워질 정도로 크게 칭찬해 주셨죠.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탈리아인처럼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두 사람 덕에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회복해 갔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이 끝날 즈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죠. 한국에서 배운 요리 기술과 문화적 경험은 제게 이미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죽어도 가기 싫었던 처음의 마음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는 떠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은 제 요리 실력을 차별화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와 경험을 바탕으로 르꼬르동 블루 요리학교의 남은 커리큘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분식집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저만의 독특한 메뉴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머니와 민석 씨에게 레시피를 바탕으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려웠습니다.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주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 덕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기존의 한식을 너무 바꾸면 오히려 한식으로서의 매력이 없어질 것 같다는 아주머니의 말씀에 따라 매운맛만 살짝 약하게 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곧 제 식당은 한식 마니아들인 미국인들에게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는 호평 일색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 한식이 생소한 사람들은 제 가게에 와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노려야 할 고객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맛집 유튜버가 제 분식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우리 가게의 떡볶이를 직접 맛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공유했고 그 게시물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줄 서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분식집이 가득 찼습니다. 로컬 뉴스에서도 제 성공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토대로 더 많은 사람에게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미국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새로운 매장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랜차이징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성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20개의 추가 매장을 더 열어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더욱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이제 제 레스토랑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매장은 제가 한식을 배우면서 고수하게 된 원칙과 노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고 품질과 서비스는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매출과 고객의 만족도는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석 씨와 아주머니께서는 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습니다. 민석 씨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아주머니께서는 한국 음식의 비법과 전통은 물론이고 요식업에 필요한 여러 요령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된 민석 씨와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신 아주머니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의 지원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민석 씨와 시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 사업은 두 사람의 사랑과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제게 큰 자신감과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저는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항상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 확장 운영 때문에 미국에 있어야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민석 씨와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로렌이었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전에 아시아 음식하면 보통 일식이나 중식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식은 전 세계적으로 중식과 일식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져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비빔밥, 불고기, 만둣국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훌륭한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식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한식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요리사들은 미슐랭 스타를 받을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한식을 배우면 훌륭한 요리사로서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식의 위대함을 알리는 로렌과 민석 씨에게 응원의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세계 각국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25시간 전해드리는 감동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